처음 이 영화를 보려고 했을 때 저는 힐링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성공이라 일컬어지는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한 중년의 남자가 문득 느끼는 불안과 고독을 말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의 메시지들과 인물들의 대사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영화의 핵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엔딩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느낀 핵심 사건은 주인공인 히라야마 씨가 여동생을 보낸 뒤 우는 장면과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적 사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히라야마 씨가 처연하게 우는 모습과 엔딩에서 보여준 표정 연기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히라야마 씨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만족하는 듯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분위기도 정적이고 평화로운 연출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히라야마 씨의 그 처연한 모습의 연기가 대치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히라야마 씨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느껴졌는데 말이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승진의 압박이 없었을 거고 직장 상사의 불편한 관계도 없었을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내내 자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순멍이나 ASMR 영상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영화의 많은 부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깥 도심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공원의 나무들과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일렁이는 햇빛을 보여줍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꿈을 보여주는데요. 그 꿈은 맥락도 없고 온통 회색과 검정의 배경 아래서 아주 단순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마치 미술관의 작품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꿈속의 이미지들은 주인공 히라야마 씨가 하루를 보내며 겪었던 일들 중에서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영화에 담아도 되나 싶을 만큼 단조로운 일상과 아름답고 평온한 도쿄의 풍경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음악들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모든 노래들은 우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자체의 분위기는 밝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뭔가 슬픕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들 모두가 후회를 이야기하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금지된 사랑으로 인한 좌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영화도 음악도 겉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뭔가 난 괜찮아, 난 편안해 라는 뉘앙스인데 그 안은 고독과 좌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영화의 첫 출근길 장면에선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이 들립니다. 이 노래는 후회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절망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가 들립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결혼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의 출근길에선 오티스 레딩의 The Dark of the Bay가 들립니다. 이 노래 역시 외로움과 바꿀 수 없는 삶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인 아야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은 패티 스미스의 리드 온 더 비치입니다. 역시 담담한 톤으로 상실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인 타카시가 무례하게 군 날 나오는 노래입니다. 더 롤링스톤즈의 슬리피 시티입니다. 이 노래는 지나가는 소녀를 보며 졸린 도시를 함께 걸어주길 바라며 혼자 걷는 것에 지쳤다고 노래합니다. 다음 출근길 장면에선 블루피쉬가 나옵니다. 파란 물고기를 통해서 고독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운 것에 대한 처량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직장 동료인 타카시의 여자친구가 히라야마 씨를 다시 찾아왔을 때 나왔던 노래는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입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지만 그녀가 활짝 웃어주었을 때 그런 날을 퍼펙트 데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말에 쉬는 날 청소하면서 나온 노래는 킹크스의 써니 애프터눈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레이는 그 당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레이는 이 노래에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에 부패한 귀족이 추락하는 모습을 담았고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없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몇몇 부분에서 나온 대사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에둘러서 말합니다. 히라야마 씨가 쉬는 날이면 갔던 이자카의 여주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하고 마는 걸까요? 그리고 헌책방의 주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불안한 감정을 참 잘 묘사해요. 덕분에 공포와 불안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니까. 마지막으로 히라야마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자카야 여주인의 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안 믿어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히라야마 씨는 일상의 대부분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득 밀려 들어오는 초라함과 고독감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스스로를 처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초라함과 고독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의 일상을 단조롭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 마냥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세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늘 가던 목욕탕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철거되고 작은 로맨스로 주말을 즐겁게 했던 이자카야 여주인이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엇보다 버티기 힘들게 만든 건 가족과의 불화가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던 히라야마 씨는 조카의 가출로 인해서 여동생을 만났고 다시금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말하는 것조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히라야마 씨는 말수를 줄이고 관계를 단절하면서 걱정을 빌미로 동정하는 시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쿄에서 혼자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문득 올라옵니다. 특히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히라야마 씨는 항상 저녁을 지하철 작은 술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집을 갑니다. 식당의 사장님은 기분 좋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걸어줍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받는 친절함이지만 너무 깊게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친절이 히라야마 씨에겐 좋게 느껴집니다. 주말에 한 번은 잠시지만 중년의 여주인이 운영하는 이자카야에 갑니다. 여주인이 주는 약간의 플러팅은 그 순간만큼 그에게 일상의 작은 활력을 줍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제 주인공에겐 거울과도 같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스스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단순 노동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도 현실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히라야마 씨는 직장 선배로서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무례한 직장 동료인 타카시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인배라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엔딩과 함께 나오는 니나 시몬의 필링굿은 자신을 대변하는 곡 같았을 겁니다. 자유는 이렇게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외로우면서 좋은 것. 이른 아침 출근길, 이 조용한 출근길에 니나 시몬의 노래는 더 센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에모토 토키오. 영화에서 히라야마 씨의 동료 청섭으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영화에서 뭔가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2022년 로에베 가을 겨울 캠페인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네요. 대단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서 뭔가 스타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